그러면 다음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자녀를 만나고 접촉하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 중에 일방이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 교환 등의 방법으로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이혼 후에도 자녀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자녀의 정서의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위해서 인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면접교섭권을 통해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서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상대로 해서 청구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부모 이외의 친족들에게는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실제 이혼 후에 친조부모가 아이를 양육을 해오다가 부가 사망하여 갑자기 모가 아이의 친권자가 된 경우에 조부모는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서 아이의 모가 조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부모는 아이를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에서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하기로 하고 아버지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는데 아버지가 유학을 간 기간 중에는 할머니가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서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법 규정상의 한계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범위는 일단 부모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렇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혹은 협의를 할 수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라든가 혹은 직권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범위를 보시면 우선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과 범위와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자녀의 연령,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혼한 부모 상호 간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면접교섭권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취학 자녀를 둔 경우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1일이나 반일 정도를 같이 보내는 것으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방학 때에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장기간 같이 지낼 수 있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아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의 장소나 자녀의 인도 문제는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의 장소나 자녀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장소를 지정하거나 자녀의 인도 방법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이혼을 하고도 서로 갈등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 면접교섭의 장소나 자녀 인도 문제에 대해서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이에 관해서도 분쟁이 발생하고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정한 경우에 제한되거나 배제되기도 합니다. 즉,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청구라든가 혹은 직권에 의해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혹은 배제되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교섭권자가 자녀를 학대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또 면접교섭을 하면서 면접교섭권자가 자녀에게 양육권자에 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자녀와 양육권자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면접교섭권자가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과 같이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의 경우에도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면접교섭권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아직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양육하고 있던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려는 과정에서 이 시어머니를 폭행한 사안인데 법원은 어머니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 앞에서 어머니를 심하게 구타한 일이 있어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자녀와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여전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였는데 법원은 월 1회 4시간 이내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을 하면서 장소는 어머니의 감시가 가능한 곳으로 한정을 하고 면접교섭 중에 아버지가 자녀나 어머니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태어난 지 1개월 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를 했고 그 후 자녀는 아버지가 양육을 해왔는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서 자녀는 계모를 자신의 친어머니로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자녀가 9살이 될 무렵 친어머니가 면접교섭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때 법원은 생모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사유가 없으므로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보호받아야 할 것이지만 부모의 감정 상태, 자의 연령, 현재의 양육관계 등 집안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인 중학생 때부터 월 1회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의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권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면접교섭권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이와 관련하여서 가사소송법은 면접교섭권의 이행 확보만을 위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가 아직 어린 유아인데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던 사안에서 가사소송법의 이행명령 규정을 유추하여서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하여 사건 본인을 모월 모시 모시에 인도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내린 예가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30일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자가 아닌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무를 하다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여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경우에 면접교섭권자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복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에 통상 병합해서 청구를 하는 양육권, 친권,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친권은 누구에게 줄 것인지, 그리고 면접교섭권은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문제이지요. 그뿐 아니라 실제로 그 각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것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또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배려해 주느냐 하는 이것입니다.